이번엔 와이드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새벽에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네. 저도 자다가 그 휴대전화 경보음이 울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깨서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경주에 지진이 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민한 분들은 경주가 아니라도 흔들림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어느 정도의 지진이었는지 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30일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 사실 이 지역은 지진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뉴스 접했을 때 많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네. 2017년에 좀 크게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 새벽 4시 55분경인데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진앙지는 경주 동남동쪽 19km로 알려져 있고 또한 진원의 깊이는 12km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지진으로 진도 한 5 정도 감을 느꼈다. 경북 지역에서 신고가 된 것은 그 정도이고요. 네. 울산에서는 진도 4,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지진 발생 이후에 1시간여 동안은 여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5 정도의 진도 보였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진동을 느꼈다고 하면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한 유감 신고를 접수된 건수는 한 108건으로 보이는데 네. 경북에서 4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울산과 대구, 부산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급 출동한 건수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꽝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지역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림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규모가 4.0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지진인 걸까요? 보통 진도 4라고 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흔들림을 느낄 정도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일부는 이제 잠에서 깨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릇과 창문들이 흔들리는 정도의 이제 진동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진도 네. 5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나 창문들이 깨지거나 네네. 뭐 불안정하게 서 있던 물체들의 경우에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지진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올해도 좀 지진이 꽤 많이 발생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관측되는 숫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이번에 그래요? 규모가 4.0인데 이런 정도의 지진 이제 올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 네. 있고요. 육상 지진 중에서는 가장 강한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이 2.0 규모 이상만 측정을 했을 때 99차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4차례 발생을 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지진이 발생했는지는 미처 몰랐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내가 지진과 맞닥뜨렸어요. 이럴 때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대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네. 집안에서 대비하는 것으로는 흔들림이 있는 물체들을 우선 실내에서는 고정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가구나 가전제품 이렇게 흔들림에 대비해서 이렇게 나사를 박는다거나 해가지고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꽃병 같은 것들을 이제 너무 위쪽에다가 올려두시면 아무래도 흔들렸을 때 이제 낙하해서 다치게 될 우려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위치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릇장 안에 있는 그릇이 이제 깨지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쏟아질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 문을 닫아둔다거나 문도 고정해 둔다거나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고.
하고요. 창문이라든가 유리창들은 흔들림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쏟아지지 않는 유리가 이제 파편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한다든지 고정하는 장치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 그러니까 뭐 대피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탁자 아래라든가 탁자 이렇게 아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탁자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탁자도 같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탁자 다리를 꼭 붙들는다든지 해서 다리를 잡고? 예, 그래서 네. 내 몸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조금 좋겠습니다.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들 주변은 미리 조금 파악을 해두셨다가 네네. 그쪽으로는 의식적으로 가지 가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깨진 유리가 있다거나 하면 그 이동하는 동안에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을 때 두꺼운 실내화 같은 거 준비해 두셔서 유리 파편에 이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넘어져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뭐 화기 있는 난로라든지 이런 네. 것들 조금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적인 화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사용법도 익혀두시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흔들림 때문에 낙하해서 그 물건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흔들리는 동안이라고 하면 탁자 아래처럼 머리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고 흔들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다리를 꼭 잡고 있는다든가 하는 요령들도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흔들림이 잠시 멈추는 동안에 우리가 얼른 전기나 가스 밸브 차단하고 출입문을 열어서 네. 출구를 확보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네. 이것들은 전기가스 차단은 이제 2차적으로 폭발이라든지 화재 우려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네. 그 지진 때문에 이제 흔들림이 있게 되면 그 문틀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네. 문이 꼭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문틀이 틀어지게 되면 실제로는 안 열리겠네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네네. 문을 열어두시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진동이 잠깐 멈추는 동안 그러니까 본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는 동안에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네. 경험이 없으면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진동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동하는 동안에 문 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출구를 확보했을 때 빠르게 바깥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뭐 학교라든지 고층 건물 또 마트 사람들이 많은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요? 그 실내에서의 우리가 움직이는 요령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낙하물에 의해서 우리가 다치는 걸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네. 실제로 이제 고층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하면 안 안 됩니다. 돼요.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무조건 바깥으로 빠져나오셔서 계단으로 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혼잡으로 인한 피해들도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들, 떨어질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진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는 탁자 같은 몸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둥 근처, 계단 옆 이런 곳에 정지하셨다가 흔들림이 멈출 때 빠르게 바깥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층의 네. 버튼을 누르고 대피를 해야 된다. 네, 그거 좀 인상적으로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수단 안에, 그러니까 뭐 운전 중이라든지 차 안이나
버스, 기차, 열차 이렇게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네네네. 발생하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실제로는 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춘 다음에 나오게 되면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이동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 안에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도로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정차할 수 있는 곳들을 확보를 하는데 대신에 그 비상 통로를 열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차를 세우고 차량 키는 꽂아둔 상태로 네네. 몸을 바깥으로 피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라디오라든지 네.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고 우리가 네. 정보를 평상시에 핸드폰으로 많이 접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시에는 전파가 차단된다든지 또 급한 경우에 배터리가 없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더 크게 당황하실 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육성으로 하는 안내 방송 네. 이런 것들 가장 원시적인 정보 전달 수단을 늘 가까이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손잡이나 이런 기둥을 꼭 잡아서 내가 내 몸이 이제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네네. 혹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우라면 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선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피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잡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네. 것이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행동 요령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피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 경우일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피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볼 필요는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이분들을 대피시킬 방법을 좀 찾는 것에 좀 중요한 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바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퀴 장치를 고정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퀴를 잠그고 몸은 앞으로 숙인 상태, 그러니까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보호해 주면서 대피 이동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네.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 거기에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네. 말씀하시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시거나 네네. 좀 발달 장애가 있거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혼란스럽고 소리가 있거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봐도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체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께서 좀 이해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어찌됐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내진 설계 네. 또 사회적 안전장치 이런 게 잘 구비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다고 보세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전국의 내진 설계 대상 시설에 공공부문 내진율이 70%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내진 성능 확보율은 16%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그 건축물이 4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더 낮은 상황이어서 전국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또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대비가 돼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네. 거 오늘 한번 얘기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역의 첫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 18세 미만 신체 장애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설인데요. 네. 수치료실, 로봇 치료실, 언어 작업 치료실, 병원, 학교 등을 갖추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네.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